여기는 뉴욕 맨해튼입니다. 한국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겠는데요. 2023년 어느 날 뉴욕, 그것도 맨해튼에서는 장구 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2023년 10월 29일부터 맨해튼 유니온 스퀘어에서 개최된 한국 전통문화 공연 때문이었는데요. 이 전통문화 공연은 뉴욕 한인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2023 코리안 페스티벌을 누구보다 힘껏 즐겼던 미국의 한 여성이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우리는 볼 수 없었던 현장 상황과 분위기, 그리고 그 감동을 보내왔는데요. 지금부터 그 현장 사연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 사는 에밀리입니다. 오늘 뉴욕 맨해튼 유니온 스퀘어에서 열리는 2023 코리안 페스티벌에 왔습니다.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릴 때부터 한국 드라마와 음악에 빠져 살았지만 이렇게 큰 한국 문화 행사는 처음이거든요. 행사장 입구에 도착하자 화려한 태극기 장식과 함께 한글로 쓰인 환영합니다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뭔가 가슴이 뭉클했죠. 입구에서 한인회 김광석 회장님이 참가자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계셨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 행사를 통해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느끼시길 바랍니다. 회장님의 따뜻한 인사를 받으며 행사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국악선율과 풍물놀이 소리가 제 귀를 사로잡았어요. 행사장은 예상보다 훨씬 크고 활기차더군요. 전통 의상을 입은 분들부터 K-팝 티셔츠를 입은 젊은이들까지 다양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건 참가자들의 다양성이었어요. 한국인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한국 문화의 힘이구나 싶었어요. 역시 BTS의 나라라는 게 실감이 났어요. 여러분, 잠시 후 메인 무대에서 개막식이 시작됩니다. 행사 진행자의 안내를 듣고 저는 무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무대에 올라선 김광석 회장님은 오늘 행사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강조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한국과 미국의 깊은 인연을 새삼 느꼈습니다. 무대 양옆으로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죠. 그 모습이 왠지 감동적이었어요. 수천 마일 떨어진 두 나라가 이렇게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축하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요. 개막식이 끝난 후 저는 행사장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통공예 부스에 들렀어요. 그곳에서 한복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정성스럽게 매듭을 만들고 계셨죠. 이건 나비 매듭이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온 거지. 할머니의 손놀림은 놀랍도록 정교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담긴 그 솜씨에 저는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옆 부스에서는 한글 캘리그래피 시연이 있었습니다. 매끄럽게 붓을 놀리는 서예가의 모습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글자예요. 서예가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좋아했던 한국 문화의 뿌리가 이렇게 깊고 풍요롭다는 사실에 감탄했죠. 행사장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할아버지 한 분이 어린아이들에게 제기차기를 가르치는 모습이었어요. 세대를 뛰어넘어 이어지는 전통 문화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대에서는 풍물놀이 팀의 공연이 시작되었어요. 꽹과리, 장구, 북, 징이 어우러진 리듬이 온몸을 울리더군요. 상모를 돌리는 연주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자유로웠는지 몰라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그저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즐기고 표현한다는 것을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연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배고픔이 느껴졌어요. 행사장 한쪽에 마련된 음식 부스로 향했습니다. 불고기, 떡볶이, 김밥, 파전.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저를 반겼죠. 오랫동안 한국 음식을 좋아했지만 이렇게 정통 한국 음식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니 정말 행운이었어요. 첫날의 행사가 마무리되어 갈 때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드라마와 음악으로만 접했던 한국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오늘 이 페스티벌을 통해 제가 본 한국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자부심으로 가득 찬 나라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한국의 모습이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될 더 많은 행사들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저는 서둘러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대하던 김치 버무림 퍼포먼스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행사장에 도착하니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진행자분이 마이크를 잡고 행사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잠시 후 김치 버무림 퍼포먼스가 시작됩니다. 한국의 대표 음식인 김치를 함께 만들어 볼 텐데요.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망설임 없이 손을 들고 앞으로 나갔죠. 저는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무대 위에는 커다란 통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각종 재료들이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절인 배추, 무. 모든 것이 신선하고 향기로웠어요. 한국 할머니 한 분이 앞에 나와 김치 담그는 과정을 시연해 주셨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한국인의 정신과 역사를 담고 있는 문화유산이죠. 할머니의 말씀에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정성스럽게 배추 한 장 한 장에 양념을 바르는 모습이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가 왔어요. 저는 옆에 선 백인 남성과 흑인 여성, 그리고 한국인 대학생과 한 팀이 되었습니다. 서로 이름을 소개하고 앞치마를 둘러맸죠. 저는 에밀리예요. 한국 음식 정말 좋아해요. 제 말에 모두들 웃으며 반겨주었습니다. 자, 이제 고무장갑을 끼고 배추에 양념을 골고루 발라주세요. 너무 세게 하면 배추가 물러지니 조심하세요. 진행자의 안내에 따라 저희는 조심스럽게 작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손에 익어가더군요. 에밀리, 그렇게 하면 양념이 골고루 안 발려요. 이렇게 해보세요. 옆에 있던 한국인 대학생 수진이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수진의 도움으로 저는 금세 요령을 터득했어요. 배추 사이사이에 양념을 넣고 겉으로도 골고루 바르는 일이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우리 팀은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김치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실수로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넣어 재채기를 하는 백인 남성 스티브, 양념이 손에 묻어 웃음을 터뜨리는 흑인 여성, 제니스, 모두가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소통의 도구네요. 제 말에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김장을 마을 사람들이 함께 했거든요. 오늘처럼요. 문화의 벽을 넘어 사람들이 하나로 모이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완성된 김치를 작은 통에 담아 각자 가져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만든 김치라니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이걸 23일 정도 상온에 두었다가 냉장고에 넣으면 맛있는 김치가 됩니다. 할머니의 조언을 귀담아 들었죠. 작업을 마친 후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김치를 맛보는 시간이 이어졌어요. 갓 담근 김치는 아직 숙성되지 않아 싱싱하고 아삭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신선한 배추의 맛과 양념의 매콤함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죠. 우와, 이거 정말 맛있어요. 스티브가 감탄했습니다. 김치를 먹어본 적은 있지만 직접 만든 김치는 더 특별한 것 같아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죠. 김치를 먹으며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수진이 발효 음식의 건강상 이점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할머니는 지역마다 다른 김치의 특징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전라도 김치는 맵고, 경상도 김치는 짜고, 서울 김치는 담백하다지.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한국 문화의 다양성을 새삼 느꼈습니다. 김치 퍼포먼스가 끝난 후, 저는 제가 만든 김치통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김치를 만들며 느낀 한국인의 정과 화합의 정신은 정말 특별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통해 마음을 나누는군요. 제 말에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밥 한 번 먹자라는 말로 친구가 되고 밥 먹었어? 라고 안부를 물어요. 그만큼 음식이 중요하지.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김치 퍼포먼스를 통해 저는 한국 음식이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문화적 자부심과 정신을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콤하고 아삭한 김치처럼 한국인의 마음도 뜨겁고 생동감 넘치는 것 같았어요. 이 경험은 제가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행사장 분위기가 조금 엄숙해졌습니다. 메인 무대에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 특별 세션이란 현수막이 걸렸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무대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김광석 회장님이 무대에 올라 특별한 손님들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신 분들은 70년 전 낯선 나라를 위해 자신의 젊음을 바치신 참전용사분들입니다. 그 말씀과 함께 6분의 노인분들이 천천히 무대에 올랐어요. 모두 80대 후반에서 90대로 보이셨지만 군인 특유의 당당한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관객들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 진심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이분들이 아니었다면 오늘 제가 사랑하는 한국 문화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죠. 참전용사 중 한 분인 로버트 할아버지께서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저는 1950년 19살 때 한국으로 갔습니다. 당시 저는 뉴저지의 작은 마을에 살던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죠.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또렷했어요. 그때는 왜 이 낯선 나라를 위해 싸워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보니 그 모든 것이 의미 있었다는 걸 알겠어요. 할아버지의 눈에 맺힌 눈물이 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어서 한국인 참전용사인 이만호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16살에 참전했습니다. 학생이었지만 나라가 위험하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그 어린 나이에 전쟁터로 나간 소년의 용기에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무대 뒤편에서는 한국 전쟁 당시의 영상과 사진이 슬라이드쇼로 상영됐어요. 폐허가 된 서울,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 전투 중인 군인들. 지금의 화려한 한국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그 참혹한 모습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혹독한 추위 속에서 버텨낸 날들, 전우를 잃은 슬픔,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남았다는 죄책감까지. 그분들의 증언 하나하나가 온몸으로 역사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윌리엄 할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전쟁 중에 한국 아이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배고픈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나눠주곤 했지요. 그 아이들의 웃음이 저를 버티게 했어요.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어린 한국 소녀와 찍은 사진이었죠. 이 아이 이름은 영희였어요.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항상 궁금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에 갑자기 관객석에서 한 할머니가 일어나셨어요. 제 언니예요. 영희는 제 언니 이름이에요. 순간 행사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무대로 올라와 윌리엄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항상 미군 아저씨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두 분이 포옹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7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인연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다음으로는 한국 정부를 대표해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영사님이 직접 한 분 한 분께 감사패와 함께 태극기 배지를 달아드렸어요.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이어서 현지 중학생들이 준비한 감사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손에 든 아이들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아리랑을 함께 부르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서로 다른 두 나라의 노래가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다니 정말 특별했어요. 참전용사 세션이 끝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로버트 할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의 희생 덕분에 제가 오늘 한국 문화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 말에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나는 그저 내 임무를 다했을 뿐이요. 하지만 이렇게 고마워하는 젊은이를 만나니 모든 게 의미 있었던 것 같네요. 할아버지와 잠시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오늘의 평화가 얼마나 값진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제가 사랑하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는 이런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모습으로 빛날 수 있었던 거죠. 행사장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자부심을 갖는 이유는 단순히 최신 기술이나 케이팝의 성공 때문만이 아니라 이렇게 역경을 이겨낸 민족의 강인한 정신과 그것을 잊지 않는 감사함 때문이구나. 그 뿌리 깊은 역사와 정신이 오늘날 한국 문화의 진정한 힘이 아닐까요? 저녁이 되자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전통 예술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메인 무대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저도 서둘러 좋은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무대 위에는 다양한 전통 악기들이 준비되어 있었죠. 누군가 제 옆에 앉자 반갑게 인사를 나눴어요. 한국에서 온 대학생 민지였습니다. 에밀리 씨, 국악 들어본 적 있어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유튜브에서만 몇 번 봤어요. 생으로 보는 건 처음이에요. 제 대답에 민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최고의 공연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운이 좋네요. 드디어 조명이 어두워지고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순서는 철선 풍물놀이 팀의 공연이었어요. 북, 장구, 꽹과리, 징을 든 연주자들이 무대에 등장했죠. 모두 화려한 색의 한복을 입고 머리에는 상모를 달고 있었습니다. 첫 북소리가 울려 퍼지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느껴지는 진동이었습니다. 풍물놀이가 진행될수록 연주자들의 움직임은 더욱 역동적으로 변했어요. 특히 상모를 돌리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머리 위 상모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모습이 마치 마법처럼 느껴졌어요. 저기 가운데 계신 분이 이 팀의 상쇄예요. 풍물놀이의 리더죠. 민지가 귓속말로 알려주었습니다. 상쇄의 신호에 따라 연주의 속도와 리듬이 변하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폭풍처럼 빠르게, 그 변화무쌍한 리듬에 저도 모르게 몸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박수 속에 첫 공연이 끝나고 이번에는 미국 동부국악협회의 진도북춤 공연이 이어졌어요. 하얀 한복을 입은 여성들이 작은 북을 들고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요했지만 북소리가 시작되자 무대는 생명력으로 가득 찼어요. 진도북춤은 전라남도 진도의 전통춤이에요. 슬픔과 기쁨을 모두 표현한다고 해요. 민지의 설명을 들으며 공연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무용수들의 유연한 움직임과 강렬한 북소리의 대비가 매력적이었어요. 특히 한 명씩 돌아가며 선보이는 동무 부분에서는 각자의 개성이 돋보였습니다. 와, 저 동작 정말 아름답네요. 제가 감탄하자 민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전통춤은 겉으로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내면의 깊은 감정을 표현해요. 맺고 풀고 어르고 맺고의 정서를 담고 있죠. 그 말을 듣고 보니 춤이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순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박선영 전통무용가의 태평무였습니다. 무대가 어두워진 후 한 줄기 빛이 내려오며 화려한 의상을 입은 박선영 선생님이 등장했어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며 춤을 추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태평무는 국가무형문화재예요.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춤이죠. 민지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춤의 의미를 알고 보니 더욱 깊이 감상할 수 있었어요. 박선영 선생님의 춤은 때로는 물 흐르듯 부드럽게, 때로는 바람처럼 강렬하게 변화했습니다. 특히 소매를 휘날리며 돌아가는 장면에서는 관객들의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긴 소매가 그리는 우아한 곡선, 발끝의 섬세한 움직임, 그리고 표정 하나하나까지 완벽했습니다. 춤이 끝나고 박선영 선생님이 인사할 때 저는 벌떡 일어나 열렬히 박수를 쳤어요. 이런 예술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르겠습니다. 휴식 시간 후에는 지화자 밴드의 기악 합주가 이어졌어요. 전통 악기인 가야금, 대금, 해금, 아쟁 등이 현대적인 요소와 어우러진 독특한 공연이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네요. 제가 말하자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젊은 국악인들은 이런 시도를 많이 해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관객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이죠. 경쾌한 리듬에 맞춰 관객들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렇게 현대적으로 들릴 수 있다니 놀라웠어요. 특히 가야금 솔로 부분에서는 연주자의 손끝에서 마법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완전히 매료되어 넋을 잃고 감상했어요. 이어진 가야금 병창은 또 다른 감동이었습니다. 가야금을 연주하며 동시에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노래 가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민지에게 물었죠.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내용이에요. 이미여, 어디에 계신가요? 라는 의미예요. 비록 한국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감정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공연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자기 모든 연주자가 일어나 관객들에게 함께 박수치기를 유도했어요. 온 행사장이 하나 되어 박수를 치며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화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 모두가 그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하나가 된 거죠. 이건 대동이라고 해요.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우리 문화의 정신이죠. 민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 문화에는 항상 함께라는 가치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모든 공연이 끝난 후 저는 무대 뒤로 가서 연주자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가야금 연주자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자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며 제게 가야금 몇 음을 직접 연주해 볼 기회를 주셨어요. 처음으로 가야금 줄을 튕겨보는 순간 그 섬세한 진동이 제 손끝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전통 예술의 정교함과 아름다움은 정말 놀라워요. 이런 예술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온 것이 경이롭습니다. 제 말에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리 예술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는 우리 민족의 혼이 담겨 있죠. 행사장을 나오면서 저는 오늘 본 공연들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풍물놀이의 역동성, 진도북춤의 우아함, 태평무의 장중함, 그리고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국악의 매력까지. 이 모든 것이 한국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민지와 헤어지기 전 그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에밀리, 한국 문화를 이렇게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당신 같은 분들 덕분에 우리 문화가 세계에 더 널리 알려질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문화를 알게 해준 것에 감사할 따름이니까요. 오늘 밤 제 마음속에는 한국 전통 예술의 아름다움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술이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쉬며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셋째 날 아침부터 행사장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양한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고 했어요. 행사장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무대 앞에는 이미 많은 관객들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잠시 후 독도 플래시몹이 시작됩니다. 진행자의 안내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호기심에 가득 차 무대 가까이 자리를 잡았어요. 무대 위로 최윤희 뉴욕한 인학부모협회장이 올라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독도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최윤희 회장의 힘찬 목소리에 관객들의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갑자기 광장 여기저기서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에 불과했지만 순식간에 수십 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들은 태극기와 독도 모양의 소품을 들고 있었습니다. 신비로운 음악이 흘러나오자 모두가 하나의 안무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와, 이거 정말 멋있네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때로는 물결처럼 부드럽게, 때로는 파도처럼 강렬하게 몸을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그림 같았어요. 플래시몹의 마지막에는 모든 참가자가 독도 모양을 만들어내며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쳤습니다. 감동적인 플래시몹이 끝나고 다음 순서로 미국 동부국악협회의 즉흥 시나위 춤이 이어졌어요. 전통 악기 연주에 맞춰 무용수들이 자유롭게 춤을 추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시나위는 완전히 정해진 틀 없이 즉흥적으로 표현하는 예술이에요. 옆에 있던 한국인 관객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죠. 음악과 춤이 하나가 되어 흐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무용수들은 때로는 나비처럼 우아하게, 때로는 바람처럼 거칠게 움직였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깊은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비록 구체적인 이야기는 몰랐지만 그 감정의 파도는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잠시 후 예단무용학원의 난타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학생들부터 어른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공연자들이 무대에 올랐어요. 그들이 북을 치기 시작하자 온 행사장이 진동했습니다. 역동적인 리듬과 완벽한 호흡이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가장 어린 공연자였던 9살 소녀의 솜씨였습니다. 작은 체구지만 북을 다루는 힘과 리듬감이 놀라웠어요. 저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전통을 지키고 있어요. 옆자리 관객의 말에 저는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이민 2세대들이 자신의 뿌리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난타 공연이 끝나고 무대가 잠시 어두워졌다가 밝아졌을 때는 뉴욕한 인청 소년 합창단이 무대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모두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들이 부른 첫 노래는 아리랑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진 화음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아리랑은 한국인의 영혼이 담긴 노래라고 해요. 옆자리 관객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가사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선율에 담긴 깊은 감정은 분명히 느껴졌어요. 눈을 감고 들으니 마치 한국의 산과 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합창단의 두 번째 곡은 놀랍게도 영어 노래였어요. We Are the World를 한국어와 영어로 번갈아 부르는 방식이었습니다. 두 언어가 어우러진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노래를 통해 문화적 경계를 허물고 하나된 세계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 후 뉴욕 대학교 K-팝 그룹 KNSKNESIS의 공연이 시작되었어요. 젊은 대학생들이 무대에 등장하자 관객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들의 공연은 전통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역동적인 춤과 강렬한 음악이 행사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놀라웠던 건 그룹 멤버들의 다양성이었어요. 아시아계, 백인, 흑인, 히스패닉까지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함께 K-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K-팝은 인종과 국적을 뛰어넘는 힘이 있네요. 제 말에 옆자리 관객이 웃으며 답했어요. 한국 문화의 힘이죠. 이제 세계 어디서나 사랑받고 있어요. K-팝 공연이 끝나고 이번에는 블랙벨트 월드 태권도와 YH파크 태권도 아카데미의 태권도 시범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흰 도복을 입은 태권도 수련생들이 무대에 올라 본격적인 시범을 시작했어요. 송판 격파, 고난도 발차기, 호신술 시연까지 그들의 몸동작은 마치 중력을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어린 태권도 수련생들의 모습이었어요. 78살로 보이는 아이들도 완벽한 품새를 선보였습니다.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정신 수련의 과정이에요. 인내와 존중, 그리고 자기 통제를 배우죠. 태권도 사범님의 설명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모든 참가자와 관객이 함께하는 강강수월래였어요. 진행자의 안내에 따라 사람들이 큰 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망설임 없이 그 원에 합류했어요. 강강수월래는 달빛 아래 마을 사람들이 함께 추는 춤이에요. 공동체의 화합을 상징하죠. 옆에 선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자 우리는 모두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안으로, 때로는 밖으로,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세 리듬을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났어요. 그 순간 저는 진정한 우리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강강수월래가 끝나고 모든 공연자들이 다시 한번 무대에 올라 인사를 했습니다. 뜨거운 박수갈채가 이어졌어요. 저는 이날 본 모든 공연이 한국 문화의 다양성과 깊이를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행사장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가장 큰 매력은 이런 다양성과 포용력이 아닐까?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면서도 본질은 잃지 않는 모습이 정말 멋졌어요. 그리고 그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열정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오늘 이 모든 공연을 통해 저는 한국인의 창의력과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이보다 아름답고 다채로운 문화를 찾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문화의 일부가 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넷째 날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된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행사장에 도착했더니 이미 많은 부스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제 눈을 가장 먼저 사로잡은 건 넓은 광장에서 펼쳐지는 뉴욕 레드불 스트리트 팀의 축구공 묘기 퍼포먼스였습니다. 선수들은 마치 공중부양을 하듯 화려한 기술을 선보였어요. 머리, 어깨, 무릎, 발끝까지 온몸을 사용해 공을 다루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에서도 축구가 인기 있나요? 제가 옆에 있던 관객에게 물었죠. 네, 우리나라는 축구 강국이에요. 월드컵 4강도 했었답니다. 그분의 자랑스러운 대답에 저도 미소 지었어요. 축구 퍼포먼스를 구경한 후 저는 민속문화체험 부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다양한 전통 놀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어요.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널뛰기였습니다. 긴 널빤지 양쪽에 사람이 서서 번갈아 뛰는 놀이였어요. 한번 해볼래요? 부스를 운영하시는 할머니께서 친절하게 권유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겁이 났지만 용기를 내어 도전했어요. 널빤지 한쪽에 올라타자 반대편에 계신 할머니가 힘차게 뛰어오르셨습니다. 순간 제가 공중으로 붕 떠올랐어요. 으악! 놀라서 소리를 질렀지만 이내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몇 번 더 시도해보니 점점 요령이 생겼어요. 균형을 유지하며 점프하는 감각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설날에 여자들이 많이 했던 놀이예요. 치마를 입고 있어서 평소에는 뛰어놀기 어려웠거든요.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옛날 한국 여성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어요. 다음으로 도전한 건 투호 던지기였습니다. 긴 화살을 던져 항아리에 넣는 놀이였어요.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처음 5번은 모두 실패했어요. 자세가 중요해요. 이렇게 던져보세요. 옆에 계시던 할아버지께서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조언대로 시도하니 드디어 한 발이 항아리에 들어갔어요. 와! 성공했어요.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투호는 옛날 궁중에서 즐기던 놀이였어요. 양반들의 격식 있는 놀이죠. 할아버지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한 놀이 같지만 그 안에 담긴 역사와 문화적 의미가 느껴졌어요. 제기차기 부스에서는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종이로 만든 제기를 발로 차올리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저도 한번 도전해 보았는데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3번 정도 차는데 성공했지만 금방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연습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추운 겨울에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많이 했대요.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의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음식 체험 코너에서는 만두 빚기 행사가 한창이었어요. 테이블에 앉아 만두피와 소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렇게 소를 넣고 가장자리에 물을 발라 꼭꼭 눌러주세요. 한국 요리사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조심스럽게 만두를 빚기 시작했어요. 처음 빚은 만두는 모양이 엉망이었지만 점점 손에 익어갔습니다. 3번째 만두부터는 제법 그럴듯한 모양이 나왔어요. 만두는 한국에서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가족이 모여 함께 만드는 음식이에요. 정성과 사랑이 담긴 음식이죠. 선생님의 말씀에 더욱 정성을 다해 만두를 빚었습니다. 빚은 만두는 그 자리에서 쪄서 먹을 수 있었어요. 방금 찐 만두의 맛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육즙이 가득한 속과 쫄깃한 피의 조화가 완벽했어요. 와, 이렇게 맛있는 만두는 처음이에요. 제 감탄에 주변 사람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예 체험 부스에서는 한글 이름 써보기 행사가 진행 중이었어요. 영어 이름을 한글로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서예가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이에 에밀리라고 한글로 써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붓을 건네주셨죠. 처음으로 붓을 잡고 한글을 쓰는 경험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물에 적신 먹이 종이에 스며드는 모습이 마치 마법 같았어요. 몇 번의 실패 끝에 드디어 제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글로 이름을 썼어요. 기쁨에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쳤죠.
한글은 세종대왕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만드신 글자예요. 배우기 쉽고 과학적인 글자죠. 서예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한글에 담긴 철학과 배려의 정신에 감동받았습니다. 완성된 작품을 작은 족자로 만들어 선물로 주셨어요. 소중한 기념품이 생겨서 너무 기뻤습니다. 종이접기 부스에서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다양한 작품을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태극기 접기에 도전했습니다. 강사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한 단계씩 접어 나갔어요. 완성된 태극기를 들고 사진을 찍으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손재주가 정말 좋네요. 제 말에 강사 선생님이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손으로 많은 것을 만들며 자랐어요. 그게 창의력의 바탕이 된 것 같아요. 그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행사장 한쪽에서는 오징어 게임에 나온 전통 놀이 달고나 뽑기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통해 알게 된 놀이를 직접 해볼 수 있다니 너무 신났어요. 설탕을 녹여서 틀에 부은 다음 모양대로 뽑아내는 거예요. 깨뜨리지 않고 성공하면 하나 더 줄게요. 부스 운영자의 설명에 열심히 도전했습니다. 별 모양 달고나를 조심스럽게 뽑아내려 했지만 첫 시도에서 실패했어요. 생각보다 어렵네요. 웃으며 다시 도전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는 천천히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바늘로 달고나 가장자리를 조금씩 파내면서 별 모양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성공했어요. 드디어 깨지지 않고 별을 뽑아냈을 때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죠. 행사장을 돌아다니다 보니 한국 왕복 항공권 경품 추첨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안내가 눈에 띄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응모권을 작성해 제출했어요. 당첨되면 꼭 한국에 가서 오늘 배운 모든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요.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랐습니다. 오후가 되자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 체험 코너가 열렸어요. 한복 입기 체험이었습니다. 비록 제가 어린이는 아니지만 운영자분께서 저도 참여해도 좋다고 하셨죠. 화려한 색상의 한복을 입어보는 경험은 정말 특별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전통 의상을 입은 제 모습을 보니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의 한국으로 여행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복은 옷의 선이 정말 아름다워요. 자연스러운 곡선이 몸을 편안하게 감싸죠. 한복 체험을 도와주시는 선생님의 말씀이 와닿았어요. 한복을 입고 절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무릎을 꿇고 예를 표하는 방식이 우아하면서도 공손함이 느껴졌어요. 행사장의 마지막 체험은 특별했습니다. 한국 전통 떡 만들기였어요. 쌀가루 반죽을 동그랗게 빚어 앙금을 넣고 다시 동그랗게 만드는 과정이 재미있었습니다. 이 떡은 송편이라고 해요. 추석에 가족들이 모여 함께 만들어 먹는 명절 음식이죠.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정성스럽게 떡을 빚었어요. 완성된 송편은 찜기에 넣어 쪄냈습니다. 잠시 후 쫄깃하고 달콤한 송편을 맛볼 수 있었어요. 입 안에서 살살 녹는 식감이 정말 특별하네요. 제 감상에 주변 사람들이 공감하며 웃었습니다. 하루 종일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저는 한국 문화의 다양성과 깊이를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보고 듣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해였어요. 직접 만들고 맛보고 입어보고 놀이하면서 한국인들의 일상과 정신을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장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구나.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문화적 자산이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다니. 그리고 그것을 세계와 나누고자 하는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오늘의 모든 체험은 제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 문화는 단순히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고 느끼는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은 소중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체험들을 통해 제가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 같아 기뻤어요. 페스티벌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경험들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행사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특별한 시간이 끝난다는 아쉬움 때문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마지막 날을 온전히 즐기고 싶다는 기대감도 컸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하니 마지막 날을 맞아 특별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모든 부스와 무대가 더욱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김광석 회장님이 사람들을 맞이하고 계셨어요. 에밀리, 마지막 날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많이 만드세요. 먼저 찾은 곳은 전통차 시음의 부스였습니다. 다양한 한국 전통차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건 오미자차예요. 5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오미자라고 부른답니다. 차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새콤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와, 정말 독특한 맛이네요. 이어서 대추차, 생강차, 쌍화차 등 다양한 차를 맛보았습니다. 각각의 차가 가진 독특한 향과 맛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약식 동원이라고 해서 음식이 곧 약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차들도 모두 건강에 좋은 효능이 있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차를 마실 때마다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메인 무대에서는 폐막식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그동안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치 퍼포먼스에서 만난 수진, 민속놀이를 가르쳐준 할머니, 전통 공연을 함께 본 민지까지. 마치 새로운 가족을 만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폐막식이 시작되기 전 저는 잠시 시간을 내어 행사장 구석구석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첫날 보았던 풍물놀이 무대, 김치를 담갔던 장소, 참전용사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공간, 전통 공연이 펼쳐졌던 무대, 다양한 체험을 했던 부스들. 모든 곳에 특별한 추억이 깃들어 있었어요. 마음속으로 이 모든 순간들을 되새기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드라마와 음악으로만 접했던 한국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것을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폐막식이 시작되었어요. 김광석 회장님께서 무대에 올라 모든 참가자와 관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기뻤습니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 순서로 페스티벌 기간 동안 촬영된 영상이 상영되었어요. 그 속에 제가 김치를 담그는 모습, 전통 놀이를 체험하는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마지막 공연은 모든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특별 무대였어요. 풍물놀이팀, 태평무를 추셨던 박선영 선생님, 가야금 연주자, K-팝 댄서들까지 모두가 하나의 무대에 서서 각자의 방식으로 공연을 펼쳤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모든 참가자와 관객들이 함께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한국어 가사를 완벽히 알지 못했지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종이에 적어준 발음을 따라 최선을 다해 불렀어요.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진 그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폐막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쉬운 마음에 조금 더 머물렀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만난 모든 사람들,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제 인생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았어요. 민지가 제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에밀리, 우리 문화를 이렇게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다음에 꼭 한국에 와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해보세요. 그녀의 따뜻한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꼭 그럴 거예요. 이번 경험은 제 인생에서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행사장을 나서는 길, 마지막으로 태극기가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푸른 하늘 아래 펄럭이는 태극기가 마치 저를 한국으로 초대하는 것 같았어요. 언젠가 꼭 한국에 가서 이 문화의 뿌리를 직접 경험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여전히 페스티벌의 감동으로 가득했어요. 한국 문화는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가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와 지혜, 그리고 정신이 담긴 깊고 풍요로운 세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자부심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문화적 유산은 진정으로 세계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예술, 깊은 철학, 따뜻한 정, 그리고 강인한 의지까지. 이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낸 원동력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페스티벌에서 받은 기념품들을 정리했어요. 제 이름이 적힌 한글 서예 작품, 직접 만든 김치, 태극기 종이접기, 한복을 입은 제 사진. 각각의 물건에는 특별한 이야기와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문화를 더 깊이 공부하고 제가 경험한 이 아름다움과 감동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요. 한국 문화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페스티벌이 끝났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한국과 한국 문화를 향한 더 깊은 애정과 관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꼭 한국 땅을 밟아 이 문화의 뿌리를 직접 느껴보겠다는 꿈도 함께요. 이번 페스티벌은 제게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 여정의 끝에서 저는 더 넓은 시야와 더 깊은 이해를 얻었어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문화에 대한 진정한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소중한 경험을 가능하게 해준 모든 분들께 마음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저는 한국의 진정한 멋과 자부심을 경험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 감사함을 간직한 채 저는 새로운 내일을 기대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어떠셨어요? 현장 분위기 느끼실 수 있으셨나요?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묘한 감동이 들더라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시고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